이번 토픽은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먼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시행하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GAP 기준 포괄적으로 나오지만 조금 더 이제 세분화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치우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프로젝트로 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서화를 시켜라. 문서가 별게 아니고 한두 장만 있어도 됩니다. 자기 농장에서 어떤 폐기물이 나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폐기하고 있는지, 그 방법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농장 내에 발생하는 이 폐기물들이 어떤 게 있다, 이거부터 식별해야 됩니다. 그 문서에는 이게 담겨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농장에서는 예컨대 뭐 비닐을 많이 사용하면 그 비닐이 주가 되는 폐기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뭐 양액 재배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폐수, 이 물에 대한 부분이 또 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먼저 식별해 내라. 우리 농장은 어떤 폐기물들이 배출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정리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지게차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산시설에서 혹은 그 작업하는 시설에서 지게차나 기계장치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때 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디젤, 이런 종류의 연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젤의 경우는 뭐냐면 배기가스가 나오죠. 그 배기가스가 수확한 작물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식품을 다루는 업체 혹은 농장에서는 지게차를 쓸 때 전기지게차로 많이 요즘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연료, 기름 탱크의 구역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기름이 유출됐을 때, 예를 들어 탱크가 있으면 탱크가 깨지면 이게 다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거가 흘러서 계속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막는 장치는 뭐 별게 아니라 이렇게 고여있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고여있게 하는 그 최적, 그 부피는 얼마가 돼야 하느냐? 기름 탱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은 뭐 탱크가 아니더라도 작은 말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름을 담는 용기에 그 캐파가 있겠죠. 그 총량. 그거를 어느 선까지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량이 있을 텐데요. 그 용량들이 만약에 탱크가 여러 개라고 하면 여러 개 중에서 가장 큰 거, 혹은 뭐 말통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통들 중에 가장 큰 거, 그것의 용량의 곱하기 110% 이렇게 하면 됩니다. 1.1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완전히 쏟아졌을 때 흘러내려가지 않고 약간 가둬둘 수 있는 그 정도 최적의 그 누출 기름의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유기폐기물이 나옵니다. 유기폐기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건 작물 잔사들, 혹은 이제 과수원에서는 가지치고 남은 찌꺼기들, 그 다음에 이제 낙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농장 그 자체에서 재배한 그 수확한 작물을 손질한다 그러면 손질하고 나면 찌꺼기들이 나오죠. 이런 게 이제 다 유기폐기물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라고 돼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퇴비화시키면 됩니다. 퇴비화시키는데 넣는 것으로 계획하시면 이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입니다. 이 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 물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느냐면 첫 번째 환경, 오염수가 그냥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건강과 안전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사용한 물을 만약에 재활용해서 사람이 섭취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완전히 처리한 다음에 해야겠죠. 혹은 리사이클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물을 다시 예를 들어 작물에게다가 이제 살포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질 관리를 해야겠죠. 이와 같이 물에 관해서는 두 가지, 환경과
그 다음 안전성,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나 그 밖의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재도 하나 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제품 아닌 것, 그러니까 농작물 아닌 어떤 폐기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비닐 같은 거, 조각 같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작업을 하고 나면 그게 눈에 보일 때에 바로 제거해라 라는 거. 그 남겨두지 말아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제 그 플라스틱과 비닐 요런 것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별도로 모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비닐들 따로 모아가지고 수거해 가고 있죠. 자, 다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걸 관리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게 상품화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이, 자, 농사를 지어서 내가 자가 소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상품화되지 않은 수확한 작물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 그냥 폐기하면 이거는 이제 음식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자가 소비하는 거 좋아요. 혹은 가공용으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요즘 우리 이제 음식물들을, 남는 음식물들을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사회적으로 좀 갖춰져 있습니다. 무상 제공할 수도 있고, 뭐 약간의 돈을 받고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남는 음식물을 폐기하지 않고 사람이 활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어요. 이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내지는 유기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이걸 제대로 최대한 활용해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의 기준이었습니다.